안녕하세요.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입니다. 2학기에 도형을 공부하기 전에 증명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증명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형을 시작하기 전에 명제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도형에 관한 공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도형을 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공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 증명이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이다. 세 번째, 규律법을 이해하고 규律법을 이용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 명제 정의.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장 쾌적한 계절은 봄이다.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참인 문장만 명제인 것이 아니라 거짓인 문장도 명제라는 것입니다. 명제 정의에 보면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인 문장도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x 플러스 5는 13이다. 근데 x가 8이 된다면 참이 되겠지만 x가 8이 아니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써놓고 x가 어떤 값인지 말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될 것인지 거짓이 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은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지만 왜 중요하냐면 조건과 조건이 가정과 결론 형식으로 결합하면 명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x가 6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나의 조건과 또 하나의 조건이 결합하면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참인 명제입니다. 왜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 모든 명제는 P면 Q이다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P를 가정이라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제는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P면 Q이다. 자, 가정과 결론이 없어 보이는 명제도 가정과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이다. 이 문장은 참인 명제이죠. 그런데 가정이 어느 부분인지 결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형이 삼각형이라면 그 도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이다. 여기에서 삼각형이라면 이 부분까지는 가정이고 총합은 180도이다.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가정 P를 만족시키는 것의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 결론 Q를 만족시키는 것의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할 때
P집합보다 Q집합이 더 크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다음 명제에서 x가 6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자, 가정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 결론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과 12, 18은 이 안에도 다 들어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집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결론을 가정으로 바꾸고 이 가정을 결론으로 바꾸면 이때에는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정의와 정리. 정리는 널리 알려진 참인 명제를 말합니다. 또 정의는 어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규정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정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중에서 어떤 용어의 뜻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리를 수학자들은 정의로 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정리 중에서 어떤 것이 정의로 정해졌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 승격된 정리는 더 이상 정리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정리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정리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네 가지 정리가 성립합니다. 다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평행사변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1번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번 정리는 정리가 아니고 정의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정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정리를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 역2 대우인데 원래 명제가 P면 Q이다 이럴 때 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보내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보내면 바로 이러한 명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명제를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우는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번역하면 대응하는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 우자는 배우자의 우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대우는 원래 명제와 부부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하게 되면 바로 명제도 참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증명,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 한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은 명제 가정으로부터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유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련된 정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리는 가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핀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정리를 4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리에 의해서 겨울이 지나면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결론을 얻고 두 번째에서는 날씨가 화창하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결론을 얻고 세 번째에서는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온다는 걸 결론을 얻고 네 번째에서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면 결국 겨울이 지나면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결론을 순차적으로 얻게 되니까 결국은 겨울이 지나면 꽃이 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증명이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본 바와 같이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가정에서 결론을 유도해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떤 오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오류는 도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오류에 도달했느냐? 그것은 바로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바로 규리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서 결론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류라는 것은 여기 류자는 오류를 의미하는 건데 오류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에 오류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을 부정하면 오류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오류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결론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규리법의 논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데 위험한 차도에서 자꾸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이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하는데도 탈 수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꾸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 내 말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안전한 곳에서 한번 자전거 한번 타봐라 합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던 어린 아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류죠. 다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쳤다는 것은 바로 오류가 발생한 건데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계속 우겼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우기면 안 된다. 즉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규리법입니다. 그리고 간접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규리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이 3의 배수이면 x도 3의 배수이다. 이게 가정이고 이 뒷부분이 결론인데 x에서 x제곱을 유도하는 건 쉽지만 x제곱에서 x를 유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고 일단 결론을 부정해 봅니다. 자, x가 3의 배수이다가 결론인데 결론을 부정하면 x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x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거나 3k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3k 플러스 1일 때 x제곱을 해보면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뒷부분에 플러스 1이니까 결국 x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x가 3k 플러스 2일 때도 x를 제곱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뒤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역시 x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x가 3k 플러스 1일 때에도 x가 3k 플러스 2일 때도 둘 다 x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명제에서 x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즉 x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더니 x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즉 가정에 위배되는 오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오류에 도달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오로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고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규律법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부정할 때, 즉 not Q를 했을 때 가정에 위배되는 오류, 즉 not P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은 원래 명제 대우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성립하니까 원래 명제도 성립한다. 즉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대우에 의한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규律법에 충실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위배되는 오류가 생겼다. 근데 왜 이런 가정에 위배되는 오류가 생겼느냐? 오류는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바로 규律법에 충실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규律법에서는 결론을 부정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위배되는 오류가 생겨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오류에 도달해도 되고 모두 다 규律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오류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대우에 의한 증명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律법이 훨씬 더 포괄적인 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